지금 비가 너무 엄청 많이 오지. 진짜 선생님, 선생님이 이만큼 비가, 장마가 이렇게 오래 온 적이 있었나 생각 들 정도로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선생님 집이 겁나 조그맣지만 밖에서 그래도 한강은 보이는, 한강을 거의 약간 이렇게 봐야 보이는 집인데 진짜 한강을 봤거든? 한강을 보는데 진짜 그런 막 엄청 뭐랄까, 엄청 쓰레기들하고 뭐 약간 판자 같은 거랑 이런 게 한강으로 엄청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조금 약간 실감났어.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막 저 위에, 선생님 위쪽이 이제 가평 쪽이란 말이야. 가평에서 막 사람들 죽고 난리 났잖아. 그치? 근데 가평이랑 충주, 그 다음에 팔당댐, 그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거든? 선생님 동네 쪽으로. 근데 거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한강에 계속 쓰레기들이랑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귀농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 이 천재지변에 너무 취약해. 귀농이 좋긴 좋지만. 그래서 진짜 위험하구나 생각했지. 어찌됐든 니네가 막 이런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게 진짜 고마운 거다 사실. 근데 너무 길어. 너무 좀 뭔가 좀 진짜 기후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옛날 때는 있잖아. 옛날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지. 옛날 때 수능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밤새잖아. 선배들 응원하려고 막 진짜 좀 유명한 경기고라든지 경기고나 휘문고 이런 데는 진짜 명문고등학교거든. 근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들의 수능 때 이제 막 응원하는 문화가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전날부터 밤새. 근데 진짜 딱 보면은 그 엄청 추워. 진짜 막. 그래서 수능 한파 이야기는 막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 엄청 추운 날에 막 기다리면서 선배들 오면은 녹차 하나 타주고서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해서 막 경찰 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주민신고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수능이 진짜 추운 적이 없어요. 향후 몇 년간 진짜. 그래서 참 걱정이 돼. 은근히. 이제 니네들은 신혼여행 중에서도 몰디브를 못 갈 수도 있어. 몰디브가 점점 잠기고 있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렇더라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치? 야, 내가 이거 안 했나? 야, 안 했지? 이거 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막 이런 뉴스 있지. 2025년 지금 폭스바겐이라고 전 세계 최고의 엄청 큰 자동차 회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연기관 차는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2025년부터는 휘발유라든지 디젤 차량을 이제 못 끌게 돼. 너네들이 이제 차를 몰게 될 쯤에는 거의 전기차 끌고 다니게 되겠지. 그렇지? 이제 뭐 이런 변화들이 좀 있겠지. 자, 됐습니까? 자, 이거 보자. 이것 좀 찍어. 자, 일단 여기에서 니네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뭐 다 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다 알아두시고 이런 indicate라는 단어 알지? 그게 뭐뭇을 보여주다잖아. 근데 indicative of 하면은 뭐뭇을 보여주는, 똑같아. 근데 막상 나오게 되면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패키지가 원래는 우리가 포장인데 여기서 종합 정책이라고 나왔지. 그치? intervene 이런 단어들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역시나 일단 여기를 잘 정리를 해야겠지. 그치? 핵심을 잘 뽑아내서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9.11 테러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9.11 테러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다는 게 핵심이냐면 이 끝을 잡아줘야지. 그치? 자, 일단 9.11 테러로 인해서
산업이 크고 insurmountable 아까 있었지, 그렇지? insurmountable 하면은 뭔가 넘어설 수가 없는, 능가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뜻이야. 극복할 수가 없는, 크고 극복할 수가 없는 손실을 겪었다. 뭐로 인해서? 이 9.11 테러로 인해서.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뭐의 생존을 제일 위협했냐면 가장 큰 항공회사의 생존을 위협했었대. 아, 그러면 실제로 이 글의 소재는 9.11 테러 아니야? 그치? 야, 9.11 테러 때 니네 살아 있었니? 니네 안 살아 있었어? 그 정도야? 9.11 테러가 언제 발생했지? 뭐라고? 2001년에? 니네 몇 년생인데? 엄청나구나. 그 니네, 그러면 니네는, 니네, 잠깐만. 2002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약간 월드컵으로 약간 눈이 맞으셨네. 월드컵 때. 조금 흥이 많이 돋은 그런 세대네, 그러면.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2001년 때 나온 거야. 선생님은 진짜 생생해. 그냥 갑자기 TV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화면이 딱 전환되면서 비행기가 그냥 건물로 그냥 갑자기 화면이 딱 전환돼서 비행기가 건물로 그냥 돌진해가지고 땅 부딪히는 걸 생중계가 됐어. 생중계가. 나 그냥 아직도 생생해. 네, 아직도. 침대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면 전환돼서 갑자기 박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몇 분 뒤에 또 다른 쌍둥이 건물에 하나 더 박아. 그러더니 탁 무너지는 게 아직도 생생해. 그게. 자, 그게 9.11 테러. 네. 자, 어찌됐든 이게 뭐해? 그 항공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는 거 아니야? 그럴만하지. 그치? 누가 비행기를 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9.11 테러는 항공산업에 엄청난 피해까지 써야 되겠지? 자, 엄청난 피해를 끼쳤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거야. 자, 그러면 B를 갔어. B를 갔더니 그 문제는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가 되었다. 그 문제가 뭐가 행해져야 되는가가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뭐겠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맞아? 아까도 선생님이 어떤 해결책 부분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 봤지? 항상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해결책이 도출이 돼야 돼. 맞아? 아까도 그렇게 풀어냈지? 자,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가능성은 있어. 근데 조금 약간 얘로 갔을 때 얘를 연결해서 받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얘가 얘랑 전혀 딴소리면 해결책으로 가는 거고 얘가 얘랑 연결돼 있으면 얘로 가야지. 이건 완전히 흐름이 해결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니까. 됐어? 가자. 자, 일단은 항공여행이야. 항공여행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더 느려지고 덜 효율적이 되고 덜 신뢰할 만하게 된대. 자, 항공산업이 타격을 받았지. 항공산업이 없으면 사업체들이 이렇게 되지. 얘랑 연관 있는 거 맞아?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연하는 거 맞지? 그렇지? 자, 오케이. 그러면 C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을 니네들이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저렇게 푸니까 정확하고 빠르구나. 알겠지? 그거를 계속 학습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는 항공여행이 없으면 이런 사업체가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된대.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 속에서 수요의 부족은 반드시 뭘 보여주지 않는다? 소비자의 진짜 감정, 항공여행에 대한 진짜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반드시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수요가 감소했어. 근데 그게 뭔가 소비자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아니, 실제로 왜 항공여행에 대한 수요는 왜 준 건데? 왜 줄었어? 얘네가 여행 안 가. 나 항공여행 안 가. 그 느낌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안 가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야? 테러가 발생해서 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의 감소, 그러니까 항공여행의 수요의 감소는
항공 여행에 대한 그 진짜 소비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야. 항공 여행이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오히려 뭐 때문에 그 수요의 감소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아니 극한의 재앙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극한의 재난 때문에 9.11 테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9.11 테러 때문에 이 수요의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네. 맞지? 자, 그 피해는 뭐다? 수요의 감소야. 급격한 수요의 감소. 자, 됐어. 일단 여기까지 왔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인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근데 내가 인과는 진짜 어렵다고 했다. 인과는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인과는 진짜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어려워.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아 그러면 극한의 재난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로 그 문제가 이렇게 변하게 됐다 그 얘기거든. 일단 뭐 가능성이야 있겠지. 근데 확실하진 않아. 항상 인과가 이래. 인과가 확실하게 100%가 아니야. 알았지? 자, 근데 여기 뭐가 있어? if가 있지, if. 자, if가 뭐길래? 내가 예시라고 누차 얘기했지, 그치? 예시가 나오게 되면 뭐가 돼? 근데 if가 첫 문장에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오면 예시라 그랬잖아. 예시가 나오면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 왜? 아까 these problems처럼 기준을 딱 잡을 수가 있어. 왜? 이 예시랑 앞에 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예시가 얘의 예시려면 재난에 의한 수요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맞지? 자, 그러면 가보자. 만약에 정부가 stood by 니네 단어 몰랐잖아. 근데 and가 나왔으니까 여기 싹 잊어버려. 알았지? 정부가 경제로 하여금 그 자체를 regulate, 조절하도록 한다면 근데 언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당연히 여기서는 재난의 상황이겠지. 그러면 경제가 스스로가 뭔가 규제하도록 해. 자, 이게 아까 뭐라고? 이게 아까 뭐라고? 자유시장이라고. 알았지? 시장한테 내버려 두는 거야. 니네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무조건 자유시장 하면 애덤 스미스. 알았지? 애덤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의 반대가 정부의 개입. 이 플로우야. 알았지? 항상 이 플로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냥 경제가 지 스스로 돌아가게끔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항공산업은 회복이 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잃게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간단히 항상 뭔 문장을 읽었으면 간단히 생각해 버릇을 해. 간단하게. 자, 지금 무슨 말이야? 뭐에 맡겼어? 시장에 맡겼지? 시장에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산업은 회복됐으나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얘의 예시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극도의 재난 상황에 의한 수요 감소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지. 그러면 뭐야? CBA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어떻게 하면 예시의 기준을 잡으라고. 그러면 그 예시의 기준을 잡고 그러면 이제 확인 작업을 해봐. 여길 가보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가보자야. 그러면 뭘 행해줘야 되냐? 자, 정부가 수요 공급의 힘, 그 수요 공급의 힘으로 하여금 더 take over 하면은 take over 하면 여기서 뭐를 우세하다지만 원래는 차지하는 느낌 드는 거 맞아? take over 하면 차지하다. 여기서 우세하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뭘 의미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뭘 의미하는 거야? 시장이에요. 시장이야, 시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을 산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소비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요 공급의 힘이 더 우세하게 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시장에 맡긴다는 얘기야. 맞지? 선생님 저 거기까지 생각 못 하겠어요. 아, 그냥 수요 공급의 힘이 더 뭔가 차지하게 하고 마침내 항공산업이 개조를 하게 할 건지. 자, 그러면 감이 오지 정확히 해석했다면 얘 뭐야? 이 이야기가 얘 거지. 그치? 얘랑 완전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의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인 거야? 얘의 예시인 거야. 그러면은 CBA 이렇게 가든지. 자, 혹은 뭐 해야 돼?
정부가 더 프로액티브 어프로치, 프로액티브가 니네 뭔지 몰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 무조건 경제 플로우는 똑같아. 시장 경제,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는 정부 개입. 이해됐어? 그러면 정부가 더 어떤 접근을 하겠어? 더 어떤 접근을 해야 이거와 반대되는 상황이야? 프로액티브로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액티브가 뭐야? 액티브가 뭔가 활동적인이지. 그치? 그러면은 활동적인 느낌이니까 실제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 좀 더 깊게, 깊숙하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거 맞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되게 글이 읽기가 쉬워진다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잖아. 정시반은 단어를 무조건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추론을 해야 돼. 적당한 추론을. 알았지?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얘기한 거네. 시장에 맡길 것이냐, 정부가 주도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그 답은 시간에 달려있다. 그 얘기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요런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그게 시간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거는 정부의 이 재난 상황이지. 그러면 이 재난 상황에서 시장에 맡겼더니 어떻게 돼? 항공산업은 회복되나? 일자리는 많이 잃게 됐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뭐가 개입이 돼야 돼? 무조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알았지? 정부가 그래서 개입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어떤 모네터리, 자, 모네터리가 여기선 통화의 뭐 이런 뜻이겠지. 그치? 맞나? 뭐 통화, 재정의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재정적인 어떤 도움의 종합 대책을 갖다가 세워야 된다고. 뭐 하기 위해?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 완전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은 그나마 낫지. 지금 저가항공사는 완전히 박살났지. 그치?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는데 어떻게 했어? 정부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줬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야? 특수한 재난 상황이 있게 됐을 때 정부의 개입이 필수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됐어? 뭔가 내용이 연결된다. 아까는 뭐야? 자유시장의 문제점. 그치? 자유시장의 문제점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어떤 특수한 재난 상황이었을 때 경제에게 맡기게 된다. 그 경제에게 맡기게 되면은 이런 파생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 정부가 적당히 개입을 해야 된다. 다 연결된 맥락이야. 지금 세 번째야. 이런 내용만.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너희들한테 알려준 그 경제 내용에 대한 플로우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됐습니까? 할 수 있지? 자, 만약에 근데 니네가 푼다면 그러면 여긴 지금 예시인데 정부가 뭐 어쩌고 만약에 다 이해가 안 돼. 내가 좀 백그라운드가 짧아. 그러면 여기 뭐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네. 근데 여기선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예시가 이게 안 되네. 여기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얘기네. 얘가 먼저 나온 다음에 예시를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얕게 푼다면 이렇다고. 근데 깊게 푼다면 이 정도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됐어. 자,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일단 재난 상황이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부의 적당한 개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if 예시가 굉장히 주요하게 중점을 딱 잡아줬지. 그치? if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니네들이 알았어야 돼.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의 항공산업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야. 자, 됐지. 굉장히 특수한 사건과 특수한 어떤 뭐 좀 그런 거라서 수능 출제 가능성이 낮지만 경제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하나 이상 무조건 나와. 알았어? 자, 근데 지금 자유시장 경제랑 너무 지금 그렇잖아. 그치? 너네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요것도 찍어. 요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거 찍어봐. 일단 seduce라는 단어 알아야 된다. 뭐뭐서 유혹하다. 됐지? 그래서 뭐지? 뭐 induce, seduce 뭐 이런 패밀리들 있잖아. reduce 막 이런 애들 알았지? 자, 이런 애들 알아 너.
자, 그 다음에 strip이라는 거 제거하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historical 하면 역사적이냐. 근데 A가 붙으면 not이 돼. not. 알겠지? not. 그래서 몰역사적인. 알겠지? 몰역사적인. 자, 그 다음에 trans-regional 하면은 지역적인인데 trans 하면 넘어서버린 거지. 그래서 탈지역적인. 알았지? 지역을 넘어섰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접두어들 있잖아. 이런 접두어들을 반드시 좀 알아놔. 얘는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동을. 얘는 not을 의미하는 거고. 자, 됐어? 나머지는 오베디언트 반드시 알아야 되고 프로토콜이 진짜 은근히 많이 나와. 근데 수능에 나오면 주석에 줄 수는 있는데 알긴 알아야 돼.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서도 안 나오고. 프로토콜은 규약이야. 규약. 알았지? 프로토콜 많이 나와. 자, coordinate는 cooperate랑 할 수 있어야 되고 compress 이건 알아야 되고 당연히. 자, 가봅시다 얘들은. 자, 순서별 마지막이야. 감을 잡아야 돼.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지? 자, 가봅시다. 일단 어디? 여기를 잘 봐야 돼. 자, 현대 삶의 미친 속도야. frantic 하면 진짜 미친인 거잖아. 그치? 현대 삶의 미친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압축이 됐어. 알았지? 아, 얘가 만약에 얘가 없어. 얘가 없으면 이거 물리지문이거든? 그 물리지문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아무리 문과충이어도 속도는 뭐? 시간분의 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그냥 배경으로 깔고 그냥 내는 지문들 많이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물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이 정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속도가 어때? 미쳤지? 자, 속도가 겁나 빨라져. 그러면 어떻게 돼? 시간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지. 맞지? 반비례니까. 거리는 겁나 커지니까 그 공간이 팽창하지. 물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런 원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알겠습니까? 이 공식을 통해서 푸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자, 됐어?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 현대 삶에 얘가 현대 삶을 얘기했으니까 뭔가 이제 분주한 삶을 얘기하는 거지. 물리 지문이 아니야. 현대 삶이 나오는 순간 분주한 거야. 미친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겁나 압축됐어. 그랬을 때 우리의 공간 개념이 어떤 지점으로 팽창이 돼버린다는 거야? 더 이상은 살리언트는 쫄 필요가 없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은 주어줘야지. 그치? 아주 중요해지지가 않는 그런 지점까지 팽창을 해버렸다. 그 얘기야. 맞지? 속도가 빨라지니 거리가 늘어나 엄청난 팽창을 했다. 그 얘기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만 딱 잡아내면 뭐겠어? 핵심만 잡아내면 핵심이 뭐야? 빠른 속도에 의한 현대 삶의 그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이해돼? 알겠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현대 삶이 굉장히 빨라짐으로써 어떻게 된다? 지역이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랄까? 지역적 개념이 거의 없어지더라. 아, 이런 지문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 지역성이라고 하잖아. 지역의 고유성, 유니크니스나 유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와요. 알았지? 이 지방 고유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패턴의 소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시라고. 자, 됐어? 어찌됐든 핵심만 뽑으면 뭐다?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그 장소 개념이 없어지더라. 자, 그러면 가보자. In the process. 자, 그 과정에서는 진짜 지역적인 장소들이 are stripped of. 자, strip 했었어. 맞지? 벗겨지는 거야. 뭐가 벗겨져? 유니크는 나오잖아. 근데 이걸 읽어서가 아니라 뻔하다고, 단어가. 알겠어? 됐지? 자, 그래서 고유성, 아니 particularity 몰라도 and니까 고유성만 가져가면 되잖아. 맞지? 근데 어쨌든 particular도 특히니까, particularly는 우리 알잖아. 특히니까 어떤 특수성 이런 거 아니겠어? 그치? 고유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 얘기네. 자, 그러면 잘 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역의 그 고유성이 사라지는 건 결과야. 맞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흐름이 전환이 된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로 못 가요? 갈 수 있지, 당연히. 갈 수 있지만 뭘 봐야 돼? 얘가 얘를 받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푸는 게 똑같다니까? 아까도 뭐라고 했어? B가 나왔는데 이건 문제의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흐름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라고. 근데 그 흐름이 전환되기 전에 얘에 대한 내용을 얘가 언급하고 있으면 얘로 가야지. 똑같다고. 푸는 방식이 계속 똑같아. 알았지? 지문만 달라지고 있는 거야. 자, 가보자. 공공의 장소들이 지금 상업적인 공간이 되고 있대. 자, 내 눈에 뭐가 보였을까? 얘가 보였겠지. standardized. 이게 뭐야? 표준화돼 버렸다니까. 이제 안락지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상업 장소가 돼 버리네. 이해됐어? 자, 이거 맞아? 이제 더 이상 공간이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요 얘기 맞아? 맞아 안 맞아? 공간이 없어지고 있잖아. 그치? 공간 개념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대중적 상업적인 공간이 다 표준화되고 있다니까? 얘는 결과야. 얘는 지역성. 그로 인해서 이런 표준화되고 있는 거로 인해서 지역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고. 뭐가 나와야겠어? 얘가 나와야지. 이런 식이라니까. 알았지? 흐름이 전환되냐? 그 흐름이 전환되기 전에 얘를 더 부연해서 받고 있냐? 이걸 따져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뭔가 지시형용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가르쳐 주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내용을 갖다가 잘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 그건 어쨌든 도와주는 거야, 그런 애들을. 자, 됐어? 어찌됐든 여기는 대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얘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읽으면 되지만 이해가 됐다면 안 읽어도 돼. 알았지? 어찌됐든 뭐겠어? 공공의 장소들이 다 표준화돼 있다. 그래서 뭐래? 모든 코너에 뭐가 있어? 유명한 스타벅스, 뭐랄까? 뭐가 있니? 뭐 파스쿠치, 뭐 이런 것들이 코너에 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표준화된 거지. 이해됐어? 알겠지? 오케이. 장소의 표준화야. 자, 그러면 얘는 잡을 수 있지. 얘는 전환.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겠어? 어떻게 가면 돼? 얘 부연이냐? 이 결과에 대한 부연이냐? 이것만 잡으면 끝나. 맞아? 얘도 만약에 공간의 표준화, 공간의 확장 이런 거에 대한 거면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야 돼. 맞지? 그 과정이 아직 안 끝난 거니까. 맞지? 이 과정은 뭐야? 지금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점점 표준화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 가보자. 자, 지금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모습에서는 민주주의적이야. 맞아? 민주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장소들, 그러면 장소들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 얘에서 될 수 있는지 봤더니, 지금 표준화된 상업적인 장소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네. 일단 조건은 충족이 됐어. 얘네들이 are designed to, 자, 뭐 하도록 조정이 되도록 뭐 하게 설계가 되고 있다? Coordinate economic activity across nodes in the global community chain. 이렇게 하고서 끝난단 말이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 자, 얘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러한 장소들이 이제 어떻게 돼? 세계적인 커머디티가 일용품이지. 전 세계적인 일용품의 체인이라고 하면은 체인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체인점의 접점을 통과해서 그것을 거쳐서 경제적 활동을 조절하도록 설계가 됐다. 얘기거든. 자, 요걸 이해해야 돼. 요게 얘와 관련돼 있는 거냐? 아니면 이 결과와 지역의 고유성이 없어졌다는 얘기냐? 이해돼, 이거?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전 세계적인 상품의 자, 보자. 자, 봐봐. 자, 그러면 전 세계적인 체인점에서의 어떤 접점, 그 접점을 거쳐서 경제 활동이 조정이 된대. 그게 무슨 얘기야? 전 세계적인 상품의 체인점. 이런 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 뭐 스타벅스 같은 거를 하면 되겠지. 그 스타벅스의 접점이라고 하면 뭐겠어? 그러니까 어떤 접점이라는 게 이게 접점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전 세계 일용품 체인점의 접점이래.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경제활동이 조정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무조건 이 점은 거쳐야 된다 그 얘기지. 그치? 근데 이 점이 뭔데? 전 세계적인 일용품의 체인점들 아니야. 맞아? 이제는 시골에 가도 CU가 있거나 GS25가 있거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없어졌잖아.
그치? 물론 걔네들이 전 세계적인 체인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전 세계적인 일용품의 체인점들의 접점을 넘어서 경제활동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얘네들로 다 경제활동이 조절되고 있다는 얘기면 이 얘기 맞아? 이 얘기 맞아? 맞지? 자, 그래서 A로 가줘야 돼. 이 A가 얘가 아직 안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그러면 나 얘 몰라. 너무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얘 몰라. 자, 근데 어베디언트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알아야 되는데 외부 통제의 규범에 순응하면서, 자, 얘도 지금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 외부 통제의 규범에 이젠 순응해야 돼. 지역성이 없으니까. 맞지? 외부 통제가 들어와서 그거에 순응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규범인지 뭔지 몰랐잖아. 그리고 외부, 여기 이해가 안 됐겠지? 그치? 자, 넘어가. 자, 그리고 또 뭐? 모든 공공의 장소들이 given over to, 그러니까 뭔가 넘겨준 거잖아. 그치? 어디에 넘겨줬어? marketing the same products. 자, 뭐에 넘겨줬냐면 같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거야. 파는 거야. 마케트 하면은 팔다잖아. 근데 어떤 소비자냐면 historical trans-regional brands니까 지금 보면 뭘 역사적인 이런 거 모르고 근데 trans-regional 하면은 뭐 지역을 벗어난 거지. 그러면 이제 지역성이 벗어난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지. 그 기업들의 브랜드,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광고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몰역사적이고 그 지역을 탈지역화된 그 브랜드에 의해서 유혹된 소비자들에게 같은 상품을 파는 걸로 돼버렸다. 그 얘기야. 자, 정확히 해석을 하면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핵심을 뽑아내야 되잖아. 맞지? 그 핵심을 뽑아내면 뭐가 되겠어? 니네 여기 단어를 몰라서 나 잘 이해가 안 됐어. 얘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뭘 이해해야 돼? 아, 모든 공간이 같은 상품을 팔게 됐구나. 돼?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알았지? 어떻게든 핵심만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알겠지?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뭐가 됐다는 거야? 모든 장소들이 이제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걸로 됐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그리고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지역 장소가 고유성을 잃어버렸다가 돼야겠지. 얘가 마지막에 최종 결과니까. 이해됐어? 이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됩니까? 알았지? 자,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 그래? 이제 각각의 지역들이 모든 다른 지역들과 완전히 닮아버리지. 이게 다 결과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얘네도 잡을 수 있어야지. 됐어?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너네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얘와 얘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것과 이게 분리되는 능력이. 알았지? 얘는 결과야. 다 나온 거야. 그 원인이 있어야지. 그 원인이 펼쳐지는 게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B로 이렇게 가는 그런 지문이다. 자, 됐지? 야, 요 정도가 수능 지문이에요. 요 정도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진짜 할 수 있어야 돼. 비연계로 나오게 됐을 때. 자, 됐지? 그래서 일단 전개 형식을 썼고, 자, 일단 did의 지시형용사 이러한 장소들을 이것도 거의 못 썼어. 선생님은 그냥 거의 인과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인과를 써서 그 원인적인 부분을 계속 잡아내서 결과를 하나 박아놓고 원인을 계속 연결을 시킨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 된다.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정도 지문이 수능 출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한번 들어가 보자. 야, 좀 힘드니? 지문이 좀 어렵지, 그치? 지문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능 완성의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이 제일 좋아.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진짜 수능 다 와서. 그래서 복습을 진짜 잘 해보시고 내용 잘 파악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푸는 방식, 그거를 잘 익혀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자, 여기서는 일단 yearly budget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지. 아까 마켓 나왔다. 마켓이 판매하다야. 그 다음에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 기업이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서는 이게 되게 중요했었단 말이야. 중요한 단어야. 그리고 gross revenue 하면 총 수입이고, 딱 봐도 또 경제 지문이네. 그치? 경제를 잘 봐야 돼.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장 삽입은 순서 배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이 제시문을 진짜 핵심을 잘 뽑아내야 돼. 핵심을 뽑아내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맥을 놓쳐버린다. 알았지?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문장 삽입할 때는 얘의 핵심을 써버릇을 하라고 했지.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돼버려. 알았지? 왔다 갔다 할 때 영어를 읽는 것보다 한 번 써서 한글을 읽는 게 낫잖아. 맞지?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지금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Poor Nations인데 얘네가 MNC에 취약하다는 거야. MNC가 뭔지 몰라. 그치? 근데 그 MNC의 많은 것들이 왜 취약하냐면 그 많은 것들이 연간 예산이 그 가난한 나라의 정부의 예산보다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네. 뭔가 문제 느낌이 들지 않니?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정리를 잘해봐. 자, 일단 푸어란 네이션이야. 푸어란 어떤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야. 자, 얘네들은 굉장히 MNC에 취약해. MNC에 취약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바로 예산 때문이야. 예산. 그러니까 MNC의 예산이지. 그치? MNC의 큰 예산 때문에. 그 가난한 나라의 정부 예산보다 지금 얘네들의 연간 예산이 더 크대잖아. 정부 예산이 엄청 많은데 걔네들보다 크니까 뭔가 MNC의 엄청난 큰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취약하다, 그 얘기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서 가면 되는 거다. 자, 지금 얘를 이해하면은 MNC가 이제 나와. 아, MNC가 원래 뭔지 몰랐어. 근데 다국적 기업이네. 그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반드시 있어야 돼. 다국적 기업이 뭐야? 내수 시장만 공략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애플이라든지 삼성, 뭐 아마존 이런 애들, 그치? 이런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다국적 기업이야. 자, 그 다국적 기업이 그러면은 자, 잘 잡아야 돼.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다국적 기업에 취약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MNC는 뭐가 되겠어? 좀 마이너스적인 입장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마로 갈 수 있겠지. 그치?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되게 다국적 기업에 가난한 나라가 안 좋네. 근데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여긴 좋다고 나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주목을 하는 거야. 얘네가 고용 기회를 가져다 준대. 그 뒤는 안 읽어도 돼. 어쨌든 좋구나만 가면 되니까. 문장 삽입을 푸는 패턴을 이제 니네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알 수 있겠지만, 얘를 진짜 잘 잡아가지고 얘가 나오는 부분에서 집중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앞에는 거의 다 속독이야. 알았지? 걔가 안 나오면 대충 제너럴하게 알아두면 돼. 자, 일단 다국적 기업은 뭐다? 고용 기회를 줘. 자, 그와 동시에라고 나와 있잖아. 내가 왜 그와 동시에를 형광펜했냐면, 그와 동시에가 역접의 역할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뭔 말인지 알겠어? 맞잖아요. 그런 수도 있다고. 자, 가보자. 무조건은 아니지만, 자, 그와 동시에 그들은 주요하고, 얘는 뭔가 플러스 같지만 controversial 이라고 나오지. 얘가 뭐라고? 논란이 많으냐.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꺾이기 시작한 거야. 알았지? 논란이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됐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1번은 at the same time으로 통해서 이런 게 뭐야? 이런 파란색과 빨간색의 둘 다. 이런 게 뭐? 이런 게 양날의 검. 뭐 dual edged sword.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로 다국적 기업은 고용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품과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하기도 하지만 논란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논란이 많은 변화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치? 자, 가보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얘가 예시려면 항상 예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앞에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순서 배열할 때도 이걸 기준으로 잡았잖아. 그치? 아까 if 나왔을 때 걔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거 진짜 얘 예시야? 아니면 얘 예시야? 그래서 내가 정부의 예시라서 B, A 이렇게 갔었잖아. 알았지? 순서에서 예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그 세계의 20개의 다국적 기업의 각각이 총 수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10억, 100억, 1000억이지. 1610억 원의 이상의 총 수입을 갖고 있었대. 근데 그게 뭐보다 더 크냐면 거의 208개 나라의 50개국. 그 208개 나라의 50개 나라, 올벗 하면 거의잖아 이게. 걔네보다 더 컸다 이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지금. 한 나라의 예산보다,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돈보다, 벌어들인 총 수입보다 다국적 기업 각각이 벌어들인 총 수입이 훨씬 더 컸다 그 얘기지. 자, 논란이 많은 변화는 맞아 틀려? 변화는 맞아 틀려? 맞아요. 논란이 많은 변화는 맞지.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한번 보란 말이야. 얘가 뭐였어? 얘가 아니 MNC의 예산이 지금 뭐보다 그 Poor Nation의 예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 아니야? 맞지? 얘를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얘가 딱 들어갔을 때 이거는 내가 아까 봤었던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얘에 대한 예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얘가 투 제너럴하네. 맞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잡았단 말이야. 빨간색으로. 이게 문제인가? 그래서 얘네들의 예산이 굉장히 크다. 얘네들의 총 수입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 다음에 뒤를 봤다? 혹시 몰라서 그 뒤를 갔더니 뭐라고 나와? 얘네들이 지금 재정에 막대한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재정에 막대한 힘이 극도로 뭐 하는 걸 어렵게 해? 이 나라들이 그들을 통제하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했어. 그럼 뭐라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되게 가난한 나라들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어. 그들이 누구겠어? 다국적 기업일 거 아니야? 다국적 기업을 이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지. 그러면 실제로 얘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예산 문제의 시작점인 얘가 먼저 나와 써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예시의 포인트가 나오게 됐을 때 선생님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아. 문장 삽입에서 예시가 나왔을 때 있잖아. 너무 예시로 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은 거의 자동적으로 예시가 나오면 진짜 얘 예시 맞아? 이런 생각을 해.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도 for example이 나오게 됐을 때 진짜 얘 예시인지 얘 예시인지 그거를 따져야 된다 이 얘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서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 자, 어찌됐든 뭔지 알겠지? 다국적 기업의 장점과 단점이야. 알았지? 자, 장점은 뭐고? 고용기회,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그 다국적 기업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이해됐지? 자, 됐어. 그래서 그 밑에는 니네가 꼭 한번 읽어봐. 알았지? 그 부들이 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야. 알았지? 니네들이 한번 읽어봐. 자, 일단은 대조에 대한 이야기는 대조야. 대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대조로 풀기는 좀 쉽지 않고 역시 for example이 나왔을 때 그 앞문장의 진짜 예시인지를 따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알아놔. 다국적 기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 자, 됐어? 됐지? 자, 또 보자.
자, 이거 사진 좀 찍어봐. 야, 좀 쉬자는 사람 손 들어봐. 괜찮니? 그러면 4번까지 쭉 간다. 자, 일단 니네들이 find라는 걸 발견하다만 알면 안 돼. 명사 자리에 있으면 발견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find도 발견물이고 finding도 발견물이야. contemporary 너무 중요해가지고 수능 빈칸 단어에도 나왔던 단어고 얘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다. 나머지는 다 아는 단어인 것 같아. 자, 재작년까지 유행했었던 제시문의 벗이지, 그치? 제시문의 벗이 있으면은 상당히 쉬워. 그나마. 알았지? 그 대신 뭐 어떤 조건이 있어? 얘를 무조건 파악을 잘해야 돼. 왜? 얘가 만약에 A의 인버스라고 하게 됐을 때 A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A 인버스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A 인버스의 내용이 정확하게 꽂혀 있지 않으면 A에서 A 인버스로 넘어갈 때 이 A 인버스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벗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제시문을 반드시 잘 읽어야 돼. 됐지? 자, 가봅시다. 핵심을 잡아내야 돼. 현대 고고학자들이 훨씬 더 관심 있다. 오케이. 그러면 관심 있는 게 핵심이야. 맞지? 자, 뭐에 관심 있냐면 이해하고 설명한대. 그들의 발견을 어떤 관점으로, 이게 중요하지. 구체화시키니까 이런 관점에서 발견을 설명한다며. 그러면 이 관점이 뭔지 알아야 돼. 자, 이 관점이 뭐냐면 What does object say? 그 사물들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관점이야. 뭐에 대해서? 그들을 만든,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 사물들이겠지. 사물을 만들어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물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 발견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야. 뭐라기보다 단순히 그 수집품을 만드는 거. 알겠지? 그 수집품을 만드는 데 관심 있는 거라기보단, 그러니까 수집품을 만든다는 것은 수집을 하려기보다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물을 만드는 행동에 대해서 그 사물이 뭘 얘기하냐, 그거에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야. 이 핵심을 잡아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일단 고고학자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 고고학자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다? 고고학자의 관심이 그 사물을 만든 사람의 행위. 알겠지? 이걸 발견하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야. 알았지? 자, 됐지? 자, 됐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A 인버스가 되는 거야. 자, 사물을 만든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그 사물이, 그 발견물들이 말해줄 거라고. 맞잖아. 그치? 아, 이걸 만든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했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야. 자, 가보자. 자, 실질적으로 이 글의 핵심은 뭐겠어? 당연히 고고학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딱 얘의 핵심을 잡았으면 그냥 글을 새롭게 읽는 것처럼 그냥 주제를 잡자라고 생각하면서 가. 알았지? 주제를 잡자 생각하면서. 자, 고고학이야. 근데 고고학자들은 뭐 했대? 그 역사 이전 시대, 선사시대겠지. 선사시대와 고대 문화로부터 온 그 유물들의 발견, 엄청난 발견으로 동일시가 됐대. 그럼 무슨 얘기? 고고학은 원래 뭐다? 고고학은 유물을 발견하는 거다. 핵심만 얘기하면. 맞지? 자, 이거 유물 발견이야? 아니지. 반대라고. 그래서 빨간색이야. 이걸 따지는 거야. 얘가 말하는 핵심과 다르잖아. 그치? 얘를 빨갱이로 갈 수 있어야 돼. 아니면 그 뒤를 통해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은 고고학을 콜렉터라고 했다 이 얘기잖아. 콜렉터는 아까 어디에 있었어? 컬렉션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까였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를 통해서 얘가 콜렉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만,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얘를 읽었을 때 유물을 갖다가 발견을 하는 거는 행동을 갖다가 뭔가 이 사물을 만든 행동을 뭔가 설명하려는 그런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벗이 있을 때 이해돼? 알았지? 자, 그래서 얘로 빨간색이 됐으니까 1번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에 가보자. 그들의 주요 업무는 뭐냐면 추론하는 거래. 뭘 추론해? 과거 문화의 특징을 추론하는 거래. 뭐에 기반을 해서? 그 남겨진 유물의 패턴에 기반을 해가지고. 자, 패턴에 기반을 한다 이런 거 일단 지워. 정보가 과부하되잖아. 자, 뭘 한다는 거야? 과거의 문화의 특징을 추론한대지. 과거 문화의 특징. 자, 이거 콜렉터의 의무야? 아니잖아. 콜렉터는 뭐라고? 유물을 발견하는 게 얘네들의 의무야. 근데 이건 뭐야? 과거 문화의 특징을 추론하는 거지. 그 그러면 얘를 다시 봐. 이걸 써놨을 거 아니야. 써놔야 된다고. 알았지? 얘를 써놨겠지. 그러면 다시 봐. 사물을 만든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얘네들은 관심이 있어. 자, 이 만든 사람들의 행위 그 자체가 문화 맞아? 괜찮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팔행위가 전환이 됐는데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시사를 썼다는 거는 순접이란 얘기야. 근데 이 지시사를 썼는데 빨갱이에서 파란색으로 어떻게 가? 그러면 흐름이 역접이 돼서 들어가줘야겠지.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지. 이런 식. 됐어? 얘를 반드시 잘 알아야 돼. 제시문에 역접이 있다. 예. 알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됐어? 그래서 막 이 뒤에도 한번 읽어봐, 얘들아. 그래서 고고학자들 마치 탐정과 같이 뭐 얘네들 막 증거를 걸러내고 막 뭐 이런 맥락을 찾고 위치를 찾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그들의 발견을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만든 그 사람들의 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알면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래서 일단 통념 반박의 지문이었어. 통념은 뭐다? 고고학은 콜렉터다. 이게 통념이고 그에 대한 반박은 뭐야? 아니야, 얘네들은 문화를 알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는 애들이야 라는 거지. 그래서 전형적인 통념 반박의 지문이었고, 자, 그 다음에 but, 역접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알아놔. 현대 고고학자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알겠지? 현대 고고학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거. 자, 됐어? 오케이? 자, 다음. 자, 요거 써. 아니다. 자, 일단 클론 알지? 클론이란 단어는 주석이 안 주어진다. 알겠지? 복제되냐? 복제된. 근데 난 클론드니까 복제가 안 된 거야. 어그레션 공격성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플리 알 거고, 안티소셜. 안티 하면은 아까 어랑 똑같아. 히스토리컬 하면은 뭘 역사적이잖아. 안티소셜 반사회적인. 이거 진짜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예약하다면 거의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원래는 비축하다야. 맞지? 리저브가 비축하다. 맞지? 그래서 남겨져 있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남겨져 있다는데 여기서 더 나아간단 말이야. 뭔가 남겨져 있으면 보류된 거 맞아? 보류하다. 뭔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뜻. 됐습니까? 리저브 상당히 뭔가 많이 나와, 은근히. 그래,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가봅시다. 자, 역시 뭐 해야 된다고? 제시문을 잘 읽어야 돼. 제시문을 잘 읽는다는 건 뭐라고? 핵심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은 막 너네 알고 있지. 아니, 사람 말을 갖다가 계속 내가 엄청 친한 친구의 재밌는 말도 끝까지 한 시간 넘게 들으라고 하면 못 들어. 근데 지금 재밌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거 1시간 넘게 듣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그럼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해와야 돼.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하면 돼? 내가 선정한 핵심과 선생님이 선정한 핵심이 정확히 일치하는가를 자꾸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거야. 그러면 재밌는 거야. 그런 어떤 확인하는 과정이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졸립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업이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정확한 논리로 어떻게 답을 찝는지에 대한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니네들한테. 알았지? 니네들이 수업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해와야 돼. 그 준비를 선생님 거랑 비교해 버릇해야 돼. 알았지? 계속 비교해서 그걸 봐야 돼. 자, 또 핵심을 찾아보자. 봐봐. 내가 뭘 했냐? 짧은 조사를 했어. 과학문헌에 대한. 그 과학문헌에 짧은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하니? 전혀 안 중요하지. 이런 거 핵심 잡으면 안 돼. 4년 동안 했대. 전혀 안 중요하잖아. 얘가 발견했대. 여기가 중요한 거 맞아? 맞잖아. 발견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자, 뭔지 보자. 아니, 어떤 논문도 없었다는 거야. 아티클이 기사만 알고 있으면 이거 중학교 수준에 또 머물러 있는 거야. 논문이 있어. 논문. 알았지? 자, 논문이 없어. 뭐를? 그 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논문이 없대. 뭐 했을 때? 동물의 행위를 언급할 때 refer to 하면 언급하다잖아. 맞아? 그럼 니네 핵심 어떻게 잡았어? 핵심을. 자,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동물의 행위의 관점에서 어떤 단어가 없다. 폭력이란 단어가 없다라는 거야. 동물의 행위를 묘사할 때 얘를 갖다가 내가 언급을 할 때 폭력이란 단어는 쓰지 않더라 이 얘기야. 맞지? 아니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가 막 엄청 막 그래. 아, 저 원숭이 되게 폭력적이다. 이런 단어 안 쓰잖아. 그치?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알아둬야 돼. 얘를 딱 받고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잘 보면 이제 패턴이 좀 보인다. 자, 가봅시다.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당연히 폭력이지. 그치? 근데 이 폭력에 대해서 이제 일반론을 얘기해.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흔하고 이게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지? 그냥 폭력이란 단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흔하다. 그 얘기잖아. 그리고 나는 난 얘를 잡고 싶은 거야. 얘를. 알았지? 동물 행위에서 언급되지 않는 그 폭력이란 단어. 그걸 잡고 싶은 거야. 가보자. 폭력이라는 게 사용된대. 뭐와 뭘로? 이것과 상호 교환적으로 interchangeably 하면은 상호 교환적으로잖아. aggression이란 단어와 agonism이란 단어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뭐야? 폭력이란 단어를 얘로 쓰기도 하고 얘로 쓰기도 하고 교환하면서 쓴다는 얘기잖아. 얘랑 관련 있어? 전혀 관련이 없지. 그치? 아, 오케이. 자, 이 새끼 안 돼. 그러면 근데 갑자기 이제 뭐가 들어가? 지금 근데 뭐라고 나와? 어그레션과 에거니즘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정확성의 면에서 뭐해? 좀 달라 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정확성을 언급할 거란 말이야. 그 정확한 내용은 이 부분이야. 이게 중요하니? 어그레션과 에거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놈들은 진짜 독해력이 없는 거야. 내가 찾아야 될 거는 동물의 행위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폭력을 쓰지 않더라.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돼? 아니, 안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반면에 야, 폭력이라는 것은 뭐다? 좀 더 구체적이야. 그러면 이제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난 이때부터 들어갈 거야. 알았지? 이제 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야. 흐름이 잡혀? 알겠지? 아니, 폭력이 뭐 이런 것과 상호 교환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정확성 면에서 좀 달라. 야, 정확하게는 이래. 아니, 안 중요한 거잖아. 폭력은 뭔가 더 구체적이래. 그러면 폭력에 대해서 화제가 전환되는 이 부분부터 선생님이 집중을 할 거야. 야, 폭력은 뭐로 정의돼? 뭔가 물리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공격하는 한 명 이상의 개개인들로 정의가 된대. 아직 동물 행위에 얘네들을 언급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그러면 얘도 제껴.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 갔어. 폭력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대. 어디서? 부정적인 반사회적인 환경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야. 근데 뒤를 봤더니 뭐가 나와? 특히 인간에 관해서. 자, 여기 나오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모든 포인트가 쫙 맞춰지는 거야. 맞지? 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였다고? 폭력은 동물행위에서 언급을 안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에 따르면 인간과 관련해서만 특히 폭력이 사용이 되더라, 그 얘기 아니야. 그거의 시작점이라고. 자, 그러면 아니 그거의 시작점이 아니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야. 얘를 먼저 넣어서 동물에서는 폭력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폭력이란 단어는 얘에 관련된 거야 라고 갈지, 아니면 얘도 지금 보면 그 용어는 reserve, 알겠지? 마련되다, 그 얘기야. 누굴 위해서 마련된 거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마련된 거다. 그러면 인간 거다, 그 얘기지. 그러면 얘 파랑색이야, 맞지? 자,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이야. 4번에 들어가면 어때? 너무 괜찮지? 그치? 야, 이거 동물을 조사했는데 동물에 관한 논문에서 violence란 단어는 없던데 그게 인간에게 특정적이야. 괜찮잖아. 근데 왜 4번은 안 될까? 그렇지. 얘 때문이야. instead를 안 넣으면 문제 오류예요. 이해됐어? 얘도 발행이고 얘도 발행이기 때문에 4번도 들어가고 5번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왜 출제자가 instead를 왜 굳이 넣냐라는 거를 고민했어야 된다고. 왜? 얘가 없으면 문제 오류가 되니까. instead는 뭐야? instead는 뭔가에 대한 대안이야. 대신에잖아. 맞지? 그러면 대안을 쓸 거면 뭔가 맥에서 다른 거를 써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대신에가 나올 상황이면 어떻게 돼야 돼? 야, 동물의 행위를 언급할 때 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논문은 없어.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대신에 인간의 행동을 위해서 마련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알겠지? 그러니까 instead가 들어간 거는 까일만한 얘. 야, 실질적으로 얘가 파랑색, 약간 애매하지? 빨간색은 아니잖아. 왜? 동물 행위에서 폭력을 언급 안 한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도 아닌데 파랑색도 아니야, 사실. 근데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얘가 나와야 instead가 들어가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된다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폭력이 인간에게 관련된 거다. 폭력이란 단어가 인간을 위해서 비축된 거다. 내용이 완전 같은데 instead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논리야. 알겠지? 자,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뭘로 푸는 거다? instead를 통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접속 부사와 지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일단 얘는 전개야. 일단 폭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 폭력이란 단어가 인간에만 국한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전개고, 자, 여기서 instead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 폭력이란 용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 플로우를 잘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자, 어떻게 풀었다고? 흐름은 전환됐는데 이 파랑색이 들어갈 곳이 이 역접이라기보다 아무튼 이런 내용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접속 부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정답이 골라질 수 있다고. 알았지? 자, 봐봐. 그러면은 자, 이거 일단 찍어. 어려운 단어 많은데 일단 잘 알아놔. 알겠지? 자, 봐봐. 자, 똑같아. 진짜 내용만 바뀌었지 완전히 똑같아. 자, 여기 보여? 지금 rather? 이걸 활용하는 거야. 똑같다고. 알았지?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야. 패턴. 알았지? 문제를 푸는 패턴. 잘 봐. 일단 어떻게 한다? 문제 풀이법이 똑같다. 일단 얘를 잡아. 알았지? 지역경제가 뭐가 아니다? 사회와 고립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지. 그럼 뭐다? 지역경제는 뭐다? 지역경제가 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지역경제는 사회와 굉장히 결부돼 있다. 그 얘기네. 맞지?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실질적으로 얘의 소재는 뭐냐면 미국에서의 시골 가정을
경제 상황에 대한 이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냥 미국에서의 시골 가정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냐면 얘네가 뭐 하냐면 지금 농업해서 자급자족해. 스스로를 부양하잖아. 계속 자급자족한다는 내용밖에 안 나와. 잘 봐. Y는 어차피 까이는 거잖아. 그치? 다른 농업적 상품들이 돈을 위해서 팔리긴 하지만 이거 까이지? 돈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것들이 판매된다. 오로지 뭘 위해서? 가정 소비. 그 다음에 이웃과의 물물 교환을 위해서. 알겠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골에 있는 가정들은 뭐 하는 거다? 실제로 이웃과의 물물 교환, 그 다음에 가정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상품을 생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갔어. 그 모든 멤버들, 인클루딩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그들의 노동을 경제 유지와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가정 생존에 그들의 노동을 기여를 한대. 얘랑 연결되는 거 맞아?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스스로를 부양하잖아. 그러니까 자급자족이야. 맞지? 얘도 지금 가정 소비만을 위해서 생산물이 사용되지. 이것도 자급자족에 대한 얘기지. 가족 멤버들이 노동을 왜 해? 경제 유지와 가정의 경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자급자족이란 말이야. 똑같아. 내용의 공통점을 잡아가면서 커넥팅을 해가는 거야. 자, 됐지? 그 다음 봐봐. 또 while이 있으면 얘는 실질적으로 깐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성이나 아니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노동의 확립된 구분이 있긴 하지만 노동이 잘 성이나 아니면 연령대에 따라서 잘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well articulated 모르잖아. 근데 and 나왔는데 formalized는 알잖아. formal이 뭐니까? 공식적인 뭔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공식화된 그런 직업적 구조가 없다 그 얘기네. 뭐 안에서? 대부분의 시골 지역 안에서. 대부분의 시골 지역 안에서는 노동 분업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직업 구조에 구조화된 직업 구조는 없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자, 어찌됐든 뭔가 사회와 고립인 사회와의 어떤 결부, 뭐 사회와의 어떤 결합, 결속 이런 데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전혀 안 나오지.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미국의 시골 가정은 뭐 했다고? 자급자족하고 노동 분업은 했으나 그 노동 분업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진 않았다. 그 얘기야. 이해돼? 돼? 안 돼? 되지? 자, 봐봐. 근데 여기 갑자기 잘 봐. 4번에서 뭐가 나와? In this social. 선생님 여기까지 얘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아. 선생님 자체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얘를 딱 읽었을 때 얘를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그 기억력이 좋은 거야. 그래서 얘가 생생하다 보니까 얘를 매칭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탁탁탁탁 날리는 거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얘를 딱 읽었어. 가보자. 사회 경제적 맥락 안에서 가정, 그 다음에 커뮤니티, 경제 이게 bound up with, be bound up with가 뭔지는 모르지만 bound가 갇혀 있는 거잖아.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지. 뭐? 서로와 갇혀 있대. 서로에게 갇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였어? 지금 뭐야? 사회적 맥락, 경제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어떤 가정이 서로 갇혀 있다. 서로 결속돼 있다. 그 얘기잖아. 맞아? 얘랑 비슷한 거 맞아? 비슷한 게 맞아 안 맞아? 아니, 맞잖아. 얘네 뭐야? 아니 얘네 지역 경제가 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니야. 얘는 뭐래? 야, 사회적 경제적 맥락 안에서 이런 가정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결속이 돼 있다 이 얘기 아니야. 서로 다 뭐 있대? 고립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선생님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아 파랑색을 잡아. 그리고 얘도 파랑색이지. 맞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다니까? 자, 얘 갔어. 얘 가니까 경제가 끼어져 있는 거래. 어디 안에? 사회적인 그 농부 가정이나 어떤 루럴 커뮤니티의 사회적 관계 안에 경제가 끼어져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뭐야? 얘네들의 경제활동이 사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사회 안에 경제, 얘네가 하는 이 모든 경제활동이 끼어있다는 거 아니야. 얘도 파란색이지. 맞아?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아? 4번도 들어갈 수 있고 5번도 들어갈 수 있다고. 됐지? 근데 여기에서 저자가 니네들한테 던져준 건 뭐야? rather이야, rather. rather를 아까 언제 나왔어? not A, rather B. A가 아니라 오히려 B야. 이럴 때 나오는 거잖아. 얘는 역접이란 말이야. 바꿔버린다고. 그러면 역접될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4번 내용과 5번 내용이 서로가 완벽히 같아요. 근데 이 완벽히 같은데 rather를 통해서 어떻게 역접을 시켜? 말이 안 되지. 정답이 5번이야. 그럼 rather이 왜 들어갔을까? 여기 아까랑 똑같지? 아까랑 얘가 완벽히 파란색도 아니고 완벽히 빨간색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니야. 이거랑 아까 그 동물 행동을 언급할 때 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논문은 없어. 이거랑 똑같잖아. 부정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부정에 대한 역적. 똑같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됐어? 됐지? 자, 그래서 지역경제는 사회에 고립된 게 아니야. 오히려 얘네에 끼어져 있는 거야. 그런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이런 접속부사들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문을 우연하게 이렇게 놨는지 어떻게 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까 니네가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벗이라든지 제시문에 벗이 있어가지고 그 제시문에 힌트를 줄 수도 있고 제시문에 힌트가 없지. 제시문에 힌트가 없었을 때 무조건 이 안에서 요런 힌트가 나와. 알았지?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마지막. 그래서 일단 전개고 instead가 아니라 rather이다. rather. 알았지? rather. 자, rather를 뭐야 이거? 이거 아예 안 고쳤나? 아이씨, 됐어. 자, 아무튼 rather만 잘 주의해서 쓰면 돼. 알았지? 자, 오케이. 자,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이거 좀 찍어. 얘 마지막이야. 근데 잠깐만. 이거 찍어. 요거. 선생님 복사 안 했네. 자, 지금 보이지? 뭐 보여? 벗 보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아까 체크아웃은 뭐였지? 체크아웃은 for example이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능 완성해서 가져가야 될 건 딱 3개. 알았지? 3개 뭐? for example, 그 다음에 instead rather, 그 다음에 제시문 but. 이 3개만 주어진 거야. 유형 자체는. 알았지? 자, 한번 가보자. 자, 어떻게 풀라고? 푸는 방법이 똑같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자, 이제 마지막이야. 몇 시야? 30분이네. 자, 마지막이야. 자, 한번 보자. 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것이 올바른가? 근데 it 나온 다음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얘는 의미상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왜 정부가 그것을 걷어들이기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올바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한다. 됐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지출, 그 정부의 지출이 왜 옳은가, 걷어들이기보다 왜 지출하는 게 더 옳은가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특히 한 상황에서 public deficit 하면은 이게 뭐야? 적자잖아. 적자. 흑자는 뭐야? 흑자는 surplus지. surplus. 이거 알아둬야 돼. 적자와 흑자. 자, 그래서 그 대중적 어떤 공공의 적자라고 하면은 정부의 적자겠지. 그 정부의 적자가 현재의 소비에 finance 하면은 자금을 대다라는 뜻이야. 현재 소비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사용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의 지출이 왜 옳은지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해. 자, 어떻게? 얘네들이 정부 지출이 뭐보다 많은 거, 지금 걷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건 뭐 당연히 정부가 걷어들이는 건 세금이지, 그치?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큰 거, 이 자체의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못 한다, 그 얘기네. 그치? 자, 얘가 이해를 못 한다. 자, 됐어? 요 맥락을, 이거를 반드시 가져가야 어느 부분에서 얘를 탁 집어낸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자. 자,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요게 소재야. 요게. 선과 악의 힘 사이의 분명한 구분. 어떤 구분을 하는 윤리적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인 어떤, 뭐랄까, 그 윤리적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 윤리적 구분.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실질적으로 democratic peoples. 자, 그 어떤 민주주의 사람들은 선과 악의 구분이 분명한 게 좋아? 안 분명한 게 좋아? 우리들은 어때?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했으면 해? 불분명했으면 해? 분명했으면 하잖아. 그치?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면 좋으니까 얘를 구분하는 도덕적 이야기에 강하게 반응한다고. 이걸 되게 좋아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 그들은 더 힘들어해.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이거 하는데 힘들어한다는 거 아니야. grip 하면은 뭔가를 쥐는 거지만 grip이 이해하다라는 뜻 있는 거 알고 있어? grasp가 뭐야? grasp. 그게 꽉 쥐다잖아. 근데 그거 이해하다 있는 거 알지? 뭔가를 쥐면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됐지? 자, 윤리적인 복잡성과 모호성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윤리라는 건 굉장히 뭐하다. 복잡스럽고 그 다음에 모호하다는 거야. 복잡하고 모호하다. 알겠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뭘 얘기해? 사적인 도덕과 공적인 도덕이 때때로 diverge 여기 안 나왔네. diverge가 뭐니? diverge가 뭐야? diverge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게 diverge야. 갈라지는 거. 한 줄기에서 나와서 쫙 갈라지는 게 diverge라고. 알겠어? 그러면 뭔지 알겠어? 개인 도덕과 공적 도덕은 때때로 갈라지게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네. 나는 얘를 잡을 거야. 자, 아직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출과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왔어. 알겠지? 나는 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답 안 찍지. 당연히 정부의 지출과 관련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올 때 난 집중을 한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실질적으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복잡한데 그게 사적인 윤리와 공적인 윤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가 다르대. 자, 그러면 그런지 한번 보자. 어쨌든 지금 내가 심은 이 정부 지출 이 얘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은 해, 선생님은. 알았지? 자, 가보자. 자, foreign policy. 자, 얘는 외국 정책이지. 그 외국의 정책이나 외국의 어떤 전쟁의 규범이 이거 알아야 돼. be congruent with. 이게 뭐야? 일치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뭐와 일치하지 않다? 국내 일의 규범과 국내의 규범과 일치하지 않다. 맞아? 이 얘기 맞아? 국내 규범은 뭐고? 국내 규범이 뭐야? 얘야. 국내 규범과 외국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어. 국내 규범은 뭐야? 사적 규범이지. 사적 윤리잖아. 외국의 윤리는 뭐야? 뭔가 공적, 더 크지? 그치? 그런 윤리인데 그게 서로 같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얘랑 완전히 똑같네. 맞아? 그러면 2번 안 돼. 자, 그리고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그리고면 자, 여기 보자. 사적인 가정의 도덕, virtue 하면 도덕이잖아. 사적 가정의 도덕이 항상 맵 onto 뭔지 몰라. 원래 연결짓다라는 뜻이야. 맵이 뭐와 연결되어질지 모른다. 맵 이런 필요 없고
공공의 가정의 도덕과 항상 맵하지 않다. 그냥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맵 온투가 연결하다인데 그런 맥락 몰라도 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얘랑 똑같은 거야. 얘는 아예 대놓고 줬어. 사적인 가정의 도덕은 공적 가정의 도덕과 일치하지 않다. 지금 계속 뭐 얘기하는 거야?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가 같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됐지? 그래서 2번, 3번은 안 돼. 됐지? 자, for example이 나왔네. 자, 일단 예시가 나오면은 일단 잘 봐야 돼. 알았지? 자, 그 예시가 얘의 예시인지 아니면 얘의 예시인지 한번 보자. 근데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믿는데 뭐를 믿냐면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갖고 있는 어떤 대중의 thrift 하면 절약이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에 국민들이 절약을 하는 거야. 그 절약인데 그 대중의 절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뭐냐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 긴축이라고 나와 있잖아. 긴축 정책 알아볼라. 나라가 돈 쓰미를 줄이는 게 긴축이야. 알겠어? 나라가 돈 쓰는 걸 줄이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 퍼블릭 스리프트 하면은 나라가 돈을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가보자. 지금 뭐 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 안 좋은 시기에 공적인 절약은 뭐한데? 나쁜 경제적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됐어? 알겠지? 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정부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 그 긴축을 하면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그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된다? 더 악화가 되는 거네. 이해됐어? 지금 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얘 예시가 얘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에 대한 얘기야? 정부 지출이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얘 예시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보기가 힘들지. 그치? 아니 지금 정부가 걷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대. 근데 여긴 지출이 더 많단 얘기야. 근데 여기는 정부가 지출을 갖다가 줄인대. 이게 지금 얘랑 똑같아? for example을 어때야 된다고 했어? 완전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여긴 지금 지출을 더 많이 해. 근데 여기는 긴축을 한대잖아. 맞아?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면 얘는 예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더 가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갈게. 요거 대조를 걸 거야. 자, 반면에 많은 부모들이 있어. 그 많은 부모들이 어떤 합당한 이유, rational 하면은 이게 합당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 그 합당한 이유를 grasp 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꽉 쥐다 말고 이해하다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근거는 이해를 해. 빚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대학의 교육에 재정을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도록 자금을 대기 위해서 빚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부모들이. 이해됐어? 하지만 그들은 are loath 하면 여기 있어. unwilling의 의미야. 자, 뭐 하길 꺼려해? 대출을 갖다가 코사인 하면은 뭔지 아무튼 이게 지금 로는 대출인 거 알잖아. 근데 코사인이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거 하기를 꺼려드니까 그냥 대출하는 걸 꺼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그냥 그렇게 가. 실제로 읽을 때는. 자, 누굴 위해서? 아이들의 굉장히 멋진 자동차라든지 평면 스크린 TV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꺼려 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지금 그러면 여기 아래는 무슨 얘기야?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아이들의 자동차나 TV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대출을 받는 거는 굉장히 꺼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5번을 한번 넣어보자. 자, 5번을 한번 넣어보면 지금 보면은 정부가 아까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랬어? 정부가 돈을 안 쓰게 되면 경제적인 안 좋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되니까 얘네들이 쓰게 되지. 그치? 하지만 정부가 더 많이 쓰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이해돼?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이 부모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뭔가 경제학자들에게는 긴축, 이게 절약이잖아? 실질적으로 절약을 한다는 게 실제로는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근데 대부분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 얘랑 한번 가보자. 실제로 공적인 윤리, 얘 입장에서는 절약을 하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그치? 근데 사적으로 가보자는 거야. 사적인 윤리는 뭐야? 내가 대출을 안 받아가지고 아끼는 절약이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적자가 많은데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 이해를 못하지. 이해됐어? 이해돼? 그러면 뭐야? 얘는 사적 윤리지. 맞아? 얘는 공적 윤리지. 공적 윤리는 뭐야? 절약을 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왜? 빨리 돈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경제를 부양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무튼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절약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 근데 사적인 윤리는 뭐야? 사적인 윤리는 절약을 해야 좋아. 이게 사적 윤리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얘와 얘가 서로 다르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가 뭐 한다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빨간색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어디 들어가줘야 되겠어?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출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얘는 빨간색 얘께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다. 됐지?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풀리는 거야. 됐지? 자,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내용을 이해를 해야 이게 뭔가 연계가 됐을 때 내가 봤다 라는 게 될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용을 꼭 이해를 해야 돼. 어쨌든 주제는 뭐다?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가 진짜 이렇게 다르네. 맞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주제, 부연인데 주제가 나오고 나서 이 주제는 얘야.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는 서로 갈라져 있다. 얘가 주제거든? 이 부분은 전부 다 부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제 부연이라고 했고 자, 일단 제시문의 but을 통해서 언제 역접을 들어갈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낮긴 한데 미안해. 이거 있는 으로 바꿀게. 알았지? 왜 낮다 그랬지? 이거 굉장히 좋은 지문이야. 되게 좋은 지문이니까 잘 알아놔. 그러니까 거의 수능 특강으로 직접 연계되면 이 정도 지문이 연계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수능 특강 직접 연계는 진짜 어려운 지문이 연계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잘 익히고 흐름을 익혀야 돼. 자, 알겠습니까? 됐지? 자, 오케이. 자, 일단 숙제는 목요일날 일단 14강하고 15강 있지. 14강, 15강 반드시 복습을 해줘. 알았지? 얘들아 복습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복습하고 있는 사람. 복습을 안 해? 아, 얘들아, 복습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서 니네가 몇 %나 이해를 했겠어. 그치? 근데 오늘 진짜 수능 출제에 나올 만한 지문들이 되게 많았지. 경제적인 지문이 특히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지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아니,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무조건 복습을 해야 내가 다음에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내가 아,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풀리는구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까먹고 모의고사 니네 멋대로 풀고 또 가르쳐주면 까먹고 모의고사 또 멋대로 풀면 결국에는 니네 방식만 고수하는 거지. 알겠어? 중요한 건 복습이다. 알겠지? 자, 복습을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이거 검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졸고 막 한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지금 다 찍어서 올리니까 꼭 다시 한번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봐. 알겠지?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모의고사 한 회분 풀어와. 1회분 풀고 그거 피드백까지 해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3회 마무리할 거고 실전 모의고사 3회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4회 조금 할 거니까 이 3회 뒷부분 있지. 지금 오늘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3회의 순서 배열하고 문장 삽입 부분 그거를 오늘 선생님이 해준 대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4회 앞부분 조금 할 거거든. 그래서 4회 앞부분 주제 부분 있지. 소재랑 저자의 생각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오면 되는 거다. 수능 완성. 근데 저번 시간에 수능 완성이 5회까지 끝났지. 그치? 5회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뭘 풀 거냐면 잘 들어야 된다. 수특 영어를 할 거야. 수특 영어에 그 뒤에 미니 테스트 안 했지? 그치? 그 뒤에 미니 테스트 1, 2, 3를 안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신 들어가기 전에 29까지 하고서 딱 내신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얘를 풀 거야. 얘는 근데 듣기가 없어요. 듣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48분 잡고서 모의고사를 풀 거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얘 푼 애들 없지? 설마? 오케이? 자, 그래서 얘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단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지? 자, 됐어. 단어장 좀 펴봐. 그거 꺼줘.